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횡보 중인 코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력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는 중도속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국이 코인 금지를 해제했다더라, 합법화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8월 19일자 기준으로 트론 코인의 창립자죠. 저스틴 선이 또 한 번 이런 소문에 불을 붙입니다. 자, 차이나가 크립토를 언밴하고 있대, 마치 합법화하고 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출처는 없지만,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베스트 밈코인, 이 상황에서 돈 벌 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이 무엇일까? 이런 또 트윗을 뜬금없이 날렸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스틴 선은 누구보다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출처도 좀 봐야겠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올해 7월 중순쯤 하더라도 또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 역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만 2번 들었는데 갤럭시 디지털 CEO가 하는 얘기입니다. 24년 말까지 중국이 크립토를 합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 벌써 2번 들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럼 왜 자꾸 나오는지를 일단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잠깐 저스틴 선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재미없었던 이유가 미국 정부의 이제 매도 조금씩 팔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또 하나의 하락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나름 큰 세력 중에 하나인 윈터뮤트가 8월 19일자를 전후로 해서 9,700만 달러 상당의 W 비트코인을 이제 바이낸스에 입금을 해서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랩을 해서 씌웠다. 이게 W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소개해드렸지만 W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비트고라는 업체가 저스틴 선을 필두로 한 글로벌 이 매수자, 뭐 동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이 저스틴 선이 W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킹 당했다고 하면서 빼돌린다든지 유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누군가 팔고 있다더라. 근데 납득은 됩니다. 저 같아도 W 비트코인이 있다면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스틴 선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카포라는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를 해제했다더라. 근데 출처는 다음날 알려줄게. 뭐 이런 트윗을 또 날렸었고요. 알트코인 데일리는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큰 유튜버 구독자가 100,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 역시도 비트코인 금지를 해제할 것 같다 중국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소문이 잠잠해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될까? 이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그렇게 지금 가난하고 돈이 누구보다 필요한 중국이 결과론적으로는요. 죽을 써서 안 그래도 부자인 세계 1위 미국을 더 돈 벌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게 중국이 입장을 선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월 말 6월 28일자로 해서도 중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채굴 금지 재검토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비난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옆으로 나와 있는 홍콩 과기대라고 할까요? 한국으로 하면 카이스트 정도, 실제로는 카이스트보다 순위가 훨씬 높은 대학입니다. 여기에 부총장이 또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채굴 전면 금지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개 그래도 대학의 부총장이요.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거 뭔가 근거가 있고 뒤에서 봐주는 세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은 의도치 않게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이게 데이터를 돌려보면 해시레이트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안 그래도 국부 유출을 꺼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40억 달러,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세수 기여를 하면서
국부가 유출된 겁니다. 채굴업자들 다 나가고 고용하는 인원들 다 나가고 미국의 GDP를 올려주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난 채굴자들이요. 결국 미국, 카자흐스탄, 캐나다를 더 배불러주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세계의 채굴 파워, 분포가 크게 변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21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채굴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21년도 채굴 금지를 발표한 이후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트럼프가 채굴자들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채굴 활동의 허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배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마이닝 풀 채굴업자들의 도미넌스가,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21년도잖아요. 자, 이때를 빌미로 해서 이 파란색의 미국의 이제 채굴업자 도미넌스가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7%에 비하면 아직도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중국은 줄어들고 미국은 늘어나고 밑에서 일본 올라오고 있고요. 러시아 최근에 합법화했었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올라온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배가 고픈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고 아직도 세계 1위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채굴 산업을 독려한다든지 또는 예전에 21년도 이때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공영 TV, CCTV 이런 데 나와서요. 코인 광고, 밈코인, 플로키라든지 비트코인 ATM기라든지 이런 걸 자꾸 노출을 시켜주면서 코인 산업을 간접적으로 독려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홍콩 시장을 올해가 아니죠. 벌써 23년 2월 달에 간접적으로 연 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비트코인 시장을 계속 은연중에 열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가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요. 이 친구는 10달러쯤에 발견을 했습니다. 10,000원 조금 넘었을 때 발견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남아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아시겠지만 피터 시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왜 강세론자와 함께 수영장을 거느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피터 시프 본인이 은근히 자랑하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 베일리라는 친구는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자 트럼프의 이 비트코인 친화론적인 정책 조언자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의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피터 시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데이빗 베일리랑 나 푸에르토리코에 지금 수영장 파티 왔어. 그러면서 좀 이따 인증샷도 올리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2025 행사 5월 달에 이제 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때 25년은 아마도 불장의 한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판을 크게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회의론자인 본인이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베일리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년 5월까지 비트코인이 그렇게 여전히 존재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강세장 속에서도 비트코인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살아남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발견한 게 아닌가. 나심 탈레브처럼 이렇게 계속 비관을 해버리면요. 결국 비관론 떨어질 때만 불러주겠지만 피터 시프는 강세장에서도 계속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회의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이게 데이빗 베일리거든요. 수영장 파티에서 수영장 찍은 모습은 올리지 않았지만 행동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다. 비트코인 욕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도 피터 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국부가 유출이 되고 국민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하고요. 피터 시프 역시 자기 사업이죠. 금괴를 팔아야 되는데 자꾸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내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회의론자로 살아오고 있지만
제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피터 시프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도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을까. 뭐 해시레이트 검사해보면 중국이 얼마나 채굴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피터 시프는 개인 지갑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뭐 강세론자들이 선물 막 보내고 있었잖아요. 아마도 비트코인을 저는 꽤나 들고 있지 않을까. 뭐 추정입니다. 의혹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25년도 컨퍼런스에 나오게 될지 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소식인데요. 채굴을 최근에 러시아가 합법화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아예 국영거래소를 차리려는 러시아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8월 16일자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밥벌이를 차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중앙은행이 재무부와 함께 지금 코인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뭐 해결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관련 법안은 가을쯤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영통신사에서 러시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뭐 나비올리나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당연히 반대론자였겠지만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적당히 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 해서 뭐 푸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돈줄은 마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가스, 뭐 석유도 곡물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고 해외로 거래를 해야 되고 이 거래소를 차리면요. 환전도 용이합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을 받으면 뭐 바이낸스 써서 뭐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왜냐면 러시아의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적인 지위도 없고 정부 규제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 딱 만들어 놓으면 환전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수수료 장사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요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거래소까지 차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우리 보셨잖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투자공사까지도 비트코인 최다 보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뭐 코인베이스 계속 점점 이 비중을 늘려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점 매수에 고점 매도 신공까지 썼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정부는 이거 정말 바다 이야기다, 쓰레기다, 사기다. 지금도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국가의 미래, 연금을요, 국민들의 미래를 잘못 투자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요거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다 이야기 같은 것에 자기들의 돈을, 피 같은 돈, 국민들의 미래를 베팅을 하고 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결국은 국가들, 지금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 뭐 수많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점에 굉장히 재미없을 때 하고 있는 행동들을 심각하게 보셔야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코인이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다 쓰이고 나고 밝혀진 이후에야 뭐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인은요, 국가적인 자산은 물론 저는 인공지능의 화폐로까지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바뀌고 있는 게 저점에서는요, 이런 거 아무리 들어봤자 사람들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러나 8월 18일자 기사를 보시면 또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자체 암호화폐 지갑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경제 주체, 당연히 나를 포함하고요. 모든 기업들, 모든 가게들 모두 포함합니다. 이분들은 AI 에이전트를 가질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풀어보면요. 나를 대신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신 또는 아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땡땡을 대표하는 AI 아바타가 있고요. 또 땡땡 식당을 대표하는 AI 에이전트, 뭐 아바타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AI와
땡땡 식당의 AI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내 예약을 마무리할 것이다 하고 하는 건데요. 내가 평소에 선호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강 음식을 좋아한다, 창가 측을 선호한다, 몇 명이 주로 간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또 이 식당의 AI 역시도 이게 최근에 나온 메뉴입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많은 분들은 이런 걸 건강하게 이제 뭐 자주 드시더라고요. 이런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뭐 챗봇이라고 할까요? 이런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계산도 할 것이고 예약을 완료할 것이다. 이게 비단 식당뿐만이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뭐 나이키 가게라든지 스타벅스 다 쓰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보조금을 주고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근 기사였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이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9월 5일까지 해서 이런 인공지능 안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해서 쓸 수 있는 개발자들을 모집하면서 보조금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규제가 생기고 또 이걸 뭐 방해를 하긴 하겠지만요. 그런 규제는 나중 문제고요. 결국 이곳을 선점하는 자가 나중에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지갑업체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계속 이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또 왜 AI의 코인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냐?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맡길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코인으로 충전을 하면 이 AI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시대가 저는 멀지 않아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제 처음은 코인베이스와 서클사, USDC 만드는 회사죠. 여기가 거의 뭐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이런 시대가 결국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요. 이 산업을 오래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요. 지금 뭐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종료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대량 채택이 될까, 어떤 분야까지 쓰일까를 고민을 하고 뭐 사업이라든지 투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지루하고 힘들다면 지금이 기회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